이 영화를 볼까 본 척 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희가 오늘은 뮤직비디오를 할 시간이 왔는데 저희가 아직 이미 청취자분들은 어떤 노래를 할지 알고 선택하셨긴 했지만 이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가수를 한번 저희가 선정해봤어요. 아이돌을 빼고. 그래서 요즘 세대에게 가장 세대를 표상하는 가수가 있다면 이 가수인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의 대학 시절에 가장 대학 시절을 상징할 만한 그런 가수가 누군지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두 분께 질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름님의 20살 때 가장 유행했던 가수는? 저는 오늘 하려는 가수랑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슈스케 출신. 네, 저는 20살 때 벚꽃 엔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벚꽃 엔딩과 함께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버스커가 제일 흥했고 그리고 또 그때 장범준 씨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때였잖아요. 그래서 노래들이 다 대학생들이 겪을 만한 사랑 얘기라든지 그냥 일상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되게 많이 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가수로는 아이유 씨가 좋은 날 이렇게 부를 때 오빠 부대를 끌고 다닐 때 그때여서 모든 남자애들이 아이유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전성기였죠. 억울해. 나는 장범준 이렇게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 세븐틴의 20살 때 20대 유행했던 이렇게 나이가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저는 문득 처음엔 누굴 할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처음엔 H.O.T가 잠깐 얼핏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면 그 캔디가 굉장히 그 당시에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H.O.T뿐만 아니라 또 기억나는 사람이 김광석 씨 같아요. 왜냐면 김광석 그때 자살 그 소식을 군대 가서 들었어요. 군대 입대했는데 김광석 씨 자살이 한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또 김광석 씨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김광석 씨 노래 뭐였더라?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런 곡들이 좀 기억도 나고, 왜냐면 항상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그 이등병의 편지 맞아. 그 곡이 좀 유난히 좀 기억이 남아요. 그 다음에 서른 즈음. 벌써 이제 서른 즈음이 어울리지 않는 나이 훌쩍 뛰어넘어려 버렸는데 그게 엊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청춘은 갔어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네요. 저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딱히 그러니까 두 분은 그렇게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 때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그리고 심지어 남자 가수로는 2PM. 심지어 20살 됐는데도 그 대학교 친구들이랑 그 강의실에서 큰 스크린으로 2PM의 무대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던 게 교수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막 날 정도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뭔가 제 20살에는 그런 김광석 씨나 버스커처럼 그러니까 아이돌이 아닌 그런 뭔가 정말 세대를 대표할 만한 가수가 불러도 생각보다 생각나지 않네요. 아이돌밖에 없네요. 아이돌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작이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그 세대를 대표했던 가수들을 한번 떠올려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가수는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유의 그 차트를 다 씹어먹을 정도로 심지어 지드래곤의 맞아요. 차트까지 그래요? 맞아요. 이겼다는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정말 길거리를 다니면 익숙한 목소리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번에 9월 28일 발매되었던 레드 다이어리 페이지 1이라는 미니 앨범. 미니 앨범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두 분 다 볼빨간 사춘기, 요즘 사람들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평소에 즐겨 들으시나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음악을 유튜브로 소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익숙해요. 볼빨간 사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를 갖다가 유튜브에서 확인했을 때의 기쁨. 마찬가지로 이 앨범에서 한 2곡 정도가 뮤직비디오가 있잖아요. 그 썸 탈 거야 뿐만 아니라 또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블루나 상상도 잠깐 1분짜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뮤직비디오가.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앨범을 리플레이를
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뭐 썸 탈 거에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 사춘기가 좀 차분해서 좋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 그 볼빨간 사춘기한테 기대하는 이 감성이라는 게 본인들도 주장하다시피 그 사춘기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다 음악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근데 항상 이제 밝은 것만 있잖아요. 근데 나이 사춘기에는 좀 뭐랄까 좀 차분하고 좀 우울하죠. 왜냐하면 그때 자신의 이제 뭐 자기 사라지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그 고민도 있어서 좀 색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사춘기가. 여름님은 봄방과 사춘기.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희가 여름마다 스터디를 하잖아요. 저희가 방학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볼빨간 사춘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여름 씨가 막 설명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기억나요. 제가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슈스케에서의 멤버들이 어떻게 이탈했는지 갑자기 문득 그때 상황이 갑자기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서 그 거리가 떠오르면서 저는 볼빨간 사춘기 예전에 슈스케 그때 한창 하락세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안 챙겨볼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볼빨간 사춘기가 되게 기억이 남는 게 막 영주 소녀들 이래가지고 막 사과 들고 막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 심사위원이 길이었나? 아무튼 누구였는데 누가 영주에 맥도날드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맥도날드 없다고 지금도 없대요. 근데 약간 천멜밀도 생각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저는 볼빨간 사춘기가 핫한 그룹은 맞는데 힙한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뭐 트렌드를 주도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되게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재영 씨의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 음악이 진행이 되잖아요. 좀 그게 되게 피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듣더라고요. 더군다나 길에서 너무 쉽게 들리니까 찾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음악을 하시는 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분노하시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하긴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안재영 씨 그 이러저러한 영주의 그 소녀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주의 딸들. 영주가 도대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구글 맵에서. 경상도 때 영주예요. 근데 이제 강원도랑 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원주 이쪽이랑 예,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서 진짜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슈스케 도중에 영주 뭐 군수인가 전화도 왔었다고 영주를 알려서 고맙다고. 제 친한 지인 오빠가 있는데 영주 사람이거든요. 사투리도 엄청 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약간 또래가 비슷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네 길에서 노래 부르는 거 맨날 봤다고.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했었구나. 네, 지금도 버스킹 하는 네. 그거는 그 유튜브로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근데 좀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지금은 좀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프로의 냄새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신기한 게 저도 처음에 이 가수를 안 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노래를 들으면 그게 리스트가 자꾸 뜨니까 그래서 봤었는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약간 이 노래들이 흥하는 게 저는 약간 신기한 게 약간 인디 감성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근데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제 사춘기를 생각하면 SG 워너비 막 정말 메이저 약간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CJ에서 만들어낸 그룹들 약간 이런 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볼빨간 사춘기는 약간 특이하게 인디 레이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흥하다니 약간 되게 신기하다. 약간 되게 기이하다라는 신기한 현상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 가수들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요즘 세대를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아이유도 그렇고 리메이크 앨범을 되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 가수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싱어송라이터로 이렇게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이런 모습은 되게 정말 그냥 이 세대 지금의 20살 20대 초반 친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래도 능력자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들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앨범을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정규 앨범은 아니죠. 이게 미니 앨범이긴 한데 그 전에 뭐 1집 정규 앨범도 있고 미니 앨범이 또 있고 디지털 싱글도 아마 2곡 정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미니 앨범일 거예요. 아마 이 다음 앨범은 정규 앨범일 것 같아요. 정규 2집 앨범이 나오겠죠. 근데 한 5곡 정도가 수록되어 있고 썸이 썸 탈 거야? 이제 영어 원제에는 그냥 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외국인이 봤을 때 썸을 어떻게 이해할까? 음. 그 말이 있나라고 싶기도 하거든요. 썸이라는 단어는 진짜 우리만 이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썸씽도 아니고 썸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이제 뮤직비디오를 주로 유튜브에서 보면 항상 캡션이 영어로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가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안지영 씨가 너무 혀를 굴리셔서 혀를 굴려가지고 아 저게 뭐지? 라는 거 할 때가 있으면 이제 그 자막을 보게 되더라고. 영어 자막을. 아 그러면은 아 저런 의미구나. 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하여간 좀 안재영 씨의 보컬이 너무 특색이 있는데 아까 말하셨다시피 너무 들으니까 비슷비슷하게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기 복제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여자 가수잖아요. 여자 가수가 짝사랑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볼빨간 사춘기가 약간 10cm 초반에 나왔을 때는 되게 짝사랑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슷하다. 네, 요새는 안 하는데 비슷하다. 네, 그런 경로를 밟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짝사랑 얘기를 하는 거 예전에 아이유가 조금 했었나 그랬다 싶었는데 약간 점점 성장할수록 짝사랑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네. 난 인기 많아. 나 걸크러쉬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잘 오히려 10대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막 여친이래요. 맞아요, 볼빨간 맞아요. 사춘기가 고막 여친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뮤직비디오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뮤직비디오 되게 저희가 평상시에 보는 뮤직비디오랑 다를 거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뭐 그러긴 한데 저는 이제 음악을 아까 계속해서 이미지와 같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좀 새삼스럽긴 하더라고요. 새삼스럽다는 게 뭐냐면 잘 주목을 안 하거든요.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본다기보다는 음악은 듣는데 뮤직비디오는 그렇게 주의 있게 안 봐서 이번 기회에 볼빨간 사춘기의 뮤직비디오를 잘 해보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 좀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뮤직비디오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가 지금 되게 유행하는 노래잖아요. 그 뮤직비디오도 진짜 그냥 유행하는 것들이 모두 정집합되어 있는 느낌? 막 맞아, 조명, 맞아. 색상, 막 그리고 의상, 이런 화장, 메이크업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 느낌이어서 여전히 힙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소 같은 경우도 요즘에 카페 중에 주택 개조해가지고 네, 맞아요. 카페 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거기를 그냥 통째로 빌려가지고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그냥 층만 달리 이렇게 장소 옮겨가면서 촬영한 듯한 느낌? 그래서 정말 요즘 세대. 맞아. 정말 그러니까 요즘을 표상할 수 있는 완벽한 가수. 그러니까 나중에 뭐 20년 뒤에 흘러가지고 그때 볼빨간 사춘기가 있었지 이렇게 해상할 법한 그 시대는 그러고 놀았지. 약간 그런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러게요. 그 아까 뭐 잠깐 우리 제이님께서 소녀시대 말씀하셨는데 소녀시대 저희 방송하기 아마 1, 2주 전에 멤버 몇 명 이렇게 탈퇴하고 맞아. 거의 뭐 해체 수순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이게 썸 탈 거야도 마찬가지인데 볼빨간 사춘기가 그 멤버들의 연령대가 아마 22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25만 이렇게 넘어가도 아까 첫사랑의 얘기가 맞아. 점차 사라지고 썸 탈 거야 이런 것도 사라지는데 정말 이 나이 때 어느 정도 부를 수 있는 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10대, 2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안재영 씨가 본인의 뭐 경험이겠죠. 뭐 썸 탈 거야 뭐 이런 것도 자신이 이제 작사도 했으니까. 예. 자신의 경험이라서 그런지 본인이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제목이 썸 탈 거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엄청난 이 뮤직비디오의 분위기, 바이브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썸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주체적으로 나 썸 탈 거야 포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는 이 제목에 되게 부합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여기도 보면은 그 가사 중에 나가 많이 나와요. 나는 뭐 도시의 뭐 차가운 여자인데 뭐 이런 식의 나 오늘부터 너랑 썸 탈 거야. 그래서 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아까 제이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보통은 썸이라는 게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특히 뭐 여성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마음을 결정하게 썸 타기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화자죠. 이 가사 속에 이제 화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썸의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런 지점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소유 정기고의 썸. 그 가사 중에 가장 유명한 후렴구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나도 헷갈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노래는 그게 아니라 선전포고 썸 탈 거야. 젤리 같은 거 이 영화에서 뮤직비디오에서 젤리가 나오잖아. 젤리도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문 열고 뻥 열고 딱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를 가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기존에 있었던 썸이랑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왜냐면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막 구애하는 듯한 프로포즈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막 혼자서 이렇게 상상하는 남자분들도 약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맞아. 그런 여성상을 꿈꾸며 약간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선택하는 보컬 그 안지영 씨의 모습이 되게 독특했었는데 두 분은 뭐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챕터 A, 챕터 B, 챕터 C 이런 장면들을 나누는 것들? 저는 그 챕터 A, B, C가 다 뭔가를 그냥 꾸며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옷을 고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선물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박스 포장을 골라요. 또 겉에 어떻게 포장할지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남을 하긴 하지만 결국엔 남성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룡의 형상으로 포장된 인물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런 옷을 고르고 박스를 포장하고 그리고 만남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포장되어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점에서 그 포장 자체가 꾸며내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게 그 썸 탈 거야 이런 선전포고처럼 뭔가를 꾸며내야만 뭔가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나를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포장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썸 탈 거야 이런 선전포고처럼 요즘의 연애사에서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굳이 이렇게 챕터 A, 챕터 B, 챕터 C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이 캡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은 3장이죠. 3장. 예, 아까 뭐 연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옷 고르고 선물 포장하고 예행 연수까지. 근데 이것들이 이제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그 안지영 씨가 굉장히 본인이 썸 타는 과정을 갖다가 하나 이야기로서 계속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제스처도 그 오케이 사인이잖아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죠. 뭐 심지어는 타로점 볼 때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타로점 나오면 막 던져버리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제의하셨던 이 지금 뮤직비디오에서 여성 화자는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정기고 씨와 소유 씨의 그 썸보다는 좀 더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너 하나 선택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 옷을 고를 때도 옷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옷 하나 딱 고르고 선물 같은 것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되게 많은데 선택지가 많은데 그럼에도 딱 이 상자를 고르고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나오는 이렇게 계속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그런 걸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귀엽다. 그러니까 너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널 선택해준 거야. 약간 이런 선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 뮤직비디오가 귀여운 투정 같은? 진짜 어린애 뭐라 그러지?
마치 이렇게 응애하고 약간 막 투정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전체적으로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않나요? 이런 여성상이 실제로 나타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은근히 좋아할 거야. 근데 부담스러운 척하지만. 부담스럽긴 한데 부담스럽죠. 왜냐면 뭐 약간의 이제 썸이라는 게 너무나 그 일방적으로 돌진하면 항상 그렇지만 조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타나가지고 상대방이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여성 화자는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느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신이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자체를.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이 뮤직비디오 사기에서 우지윤 씨가 굉장히 뚱한 표정으로 귀찮아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조력자로 봐주잖아요. 제가 잘 하고 있나? 그리고 이때 이 뮤직비디오 그 말미에 가면은 또 그 일종의 막춤? 이제 예행 연습까지 끝나고 둘이 춤을 추는데 뭐 썸의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썸의 준비를 너무나 완벽하게 해냈어. 자기 만족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막춤 추는 게 특히 우지윤 씨 막춤. 정말 춤을 잘 못 추는데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밀어볼 그 아래에서 그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썸 타기 직전에 막 준비하는 그 과정이 되게 여자들이 소개팅하기 전 모습 같았어요. 맞아. 제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막 여자인 친구들은 막 나 소개팅 할 건데 이제 막 카톡 올 텐데 카톡 프사 뭐 할까? 카톡 프사 골라달라고. 귀여워. 막 옷 골라달라 하고 막 계속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전 준비 과정 전혀 생각. 나 어디 갈까?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요. 만남 이후에 조언을 하고 여자들은 만남 이전에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가 진짜 여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 누가 소개팅해서 소개팅을 나간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한번 연락해보고 뭐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러면 굉장히 짜증나는 답변이잖아요. 왜냐면 뭐 자기 좋아하는 기호 음식이나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음식 레스토랑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뭘 입고 갈까 이런 거는 그날 고민하면 되고 음식점부터 찾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그런 책임을 약간 맡기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좀 다른. 그럼 코스부터 짜요. 그런데 그 코스를 짜는데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됐거든요. 소개팅한 지 좀 됐는데 저는 그냥 그 배려 차원에서 그 본인 그 활동 반경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이렇게 레스토랑 잡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신경 쓰는 뭐 좋아하시냐고 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좀 그 느낌이 있어요. 카톡에서 오는 메시지가 좀 약간 실망스럽다는 거 나도 이제 굉장히 설레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그런 썸 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남성들은 좀 피곤하죠.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할 수 있어? 막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득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썸이라는 거는 그 정기고랑 소유가 말하는 그런 헷갈리는 썸이 아니라 그냥 어정갈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썸 탈 거야의 썸이 진짜 진정한 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닌가? 또 저는 약간 이렇게 너랑 썸 탈 거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썸이 아니지 않나? 그런가? 그거는 그냥 관심인가? 그냥 연인 관계 아닌가요? 아닌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썸이 사랑이라 참. 이걸 즐기시는 분도 많죠. 네 맞아. 그 과정만 즐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럼 그게 어정 관리지 뭐지?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저는 썸이란 말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썸 아니면 밀당이라고 하면 밀당 밀고 당기기. 그런데 이게 그 능하지 않는 사람 입장, 특히 남성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어장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결론이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장관리 할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내가 이제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분 나쁘죠.
차라리 저는 이 썸 탈 거야에 나오는 여성 화자처럼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빨리 접으려면 빨리 접고 각자 갈 길 갔어. 같이 가면 빨리 가고 그게 이제 좋죠. 그렇구나. 신기하군요. 갑자기 너무 썸 얘기를 많이 했네 저희가. 그러니까 다시 썸 탈까로 들어가서 저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 사춘기 볼빨간 사춘기가 요즘 세대 가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뮤직비디오에서 드러나는 게 되게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다 총집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프레임이 바뀌는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이 썸 탈 거야에서는 어떻게 이 프레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저희가 다뤘던 뮤직비디오랑 다르게 화면비를 교란시키지 않고 너무 정직하게 변화하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가 오케이 사인이 있고 나서 노래를 한다던가 약간 립싱크를 할 때 챕터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화면비가 좀 좁은 비율을 변하잖아요. 그게 그 여기서 연기하는 안지영 씨의 우지연 씨의 그 뚱한 표정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순간에 화면비가 확 바뀌어가지고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엔 갑자기 그냥 전혀 서사랑 이야기랑 관련이 없는 춤추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화면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의 변화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화면 비율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 자체를 갖다가 보는데 집중을 해서 전혀 그 화면의 비율이 변한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았고 그냥 단순히 그 특히 그 안재영 씨가 오케이 사인 보낼 때 주민이 잠깐 되다가 멈추잖아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주목하지 못했던 이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화면 비율이 그 프레임의 비율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세미님과 반대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프레임이 그리고 되게 아까 여름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확실하게 교란이 아니라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대1 프레임을 사용할 때를 보면 그 인형 두 인형이 나올 때 그리고 노래 부를 때 그러니까 진짜 이 립싱크에 맞춰서 그러니까 뭔가 이 서사와 벗어나는 순간들 근데 이게 전환되는 순간들이 딱 오는데 그게 젤리라는 제가 봤을 땐 이 젤리가 약간 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 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화면이 풀프레임이 바뀌면서 그 구분이라는 게 약간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뭔가 전환이 되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여름 씨 말대로 그전에는 뭔가 의미 없이 그냥 프레임을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거를 딱딱딱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풀프레임에서 노래 부를 때도 아까 언급했듯이 그 기타리스트이신 분도 같이 이렇게 띵가띵가 춤을 추는데 그 전까지는 그 기타리스트 분이 굉장히 무심하고 그에 반해 역동적으로 그 안지영 씨 보컬 분은 되게 얘기를 하는데 조력자 같은 느낌으로 계속 기타리스트 분이 제안을 해요. 뭐 이 옷 어때? 뭐 이 타로 카드 한번 골라봐. 약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 화면이 딱 전환이 되면서 그분이 되게 막춤을 열심히 추시면서 그러니까 그 무심하고 시크했던 그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슈르렁 동화돼가지고 진정한 볼빨간 사춘기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가지고 약간 이 화면비가 조금 명확하게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그러니까 마치 상생이 좋은 듯한 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자꾸 뮤직비디오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게 밤이 되잖아요. 저녁이 된 것 같아요. 낮에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준비한 거죠. 썸 타는 그 과정을.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흐름도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뮤직비디오의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마지막의 장면이 이렇게 좀 숨이 상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처음에는 아까 제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여성의 그냥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룰루랄라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그 뒷모습에서 살짝 그 고개를 갖다가 뒤로 돌리고 이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좀 응시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보면 그 가사와 좀 이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풀이 죽어서 오늘도 포기하고 뒤를 돌아볼 때쯤 나를 붙잡는 넌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서 썸을 타기로 준비해서 구애를 했는데 나한테 흥미가 없나? 이렇게 돌아설 쯤에 이제 그 상대방 뭐 연인이 될 만한 남성이든 그 사람이 이제 잡아준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흥얼거리면서 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또 가사와 또 이렇게 짝짝 싱크가 맞아요. 저는 그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그 중간에 틈이 그냥 환상이나 회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처음엔 걸어가는 뒷모습만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뒤를 돌아보는데 중요한 건 선물을 손에 들고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처음엔 그게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 중간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라고 그 자신의 모습을 그냥 다시 회상하고 상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름 씨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뭔가 저는 계속 이 뮤직비디오가 적극적인 여성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름 씨처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이 뒷모습과 이렇게 앞모습을 보여주는 게 따라오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한다는 생각만 했지 이게 마치 이 준비 과정을 상상하는 듯한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전혀 못 받았던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요 중간 사이를 갖다가 보면 챕터 A, B, C가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의 과정을 회상한다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럼에도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여성의 아주 남성의 시각에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여러 가지 그 뭐 썸을 타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뭐 밀가루를 못 먹고 매운 거 못 먹지만 처음엔 저는 달랜다고 해서 상대방을 달래서 이렇게 먹으러 다닐 거라는 이런 얘기처럼 들렸는데 자기 속을 달래는 가사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달랜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매운 거 못 먹고 밀가루도 못 먹지만 일부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 스스로 참으면서 같이 다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챕터 A에서도 우지윤 씨가 안지영 씨한테 마지막에 옷을 이렇게 무심하게 주잖아요. 근데 안지영 씨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론데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입고 나서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남자가 그러네.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아까도 이제 계속 상대방을 신경 쓴다는 게 마지막에 그런 부분 나와요. 좋아요를 눌러달라. 근데 나도 그 애처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해요. 근데 그 애가 나오거든요. 그 애. 어정걸리. 맞네. 결론 났네. 경쟁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썸 타려고 하는 이제 화자가 경쟁자가 있는 거지. 그 상대방 그 남성, 그 진짜 애가. 오장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지?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그 SNS에 이제 좋아요를 갖다가 이런 걸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얘가 나랑 좀 소통이 되느냐? 소통이 되느냐? 그런데 좀 그놈의 소통. 좀 피곤하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SNS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카톡에 있는 어떤 사진을 올릴까? 이런 것도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나 봐요. 그렇죠. 근데 남성분들은 그렇게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본인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좀 드물죠. 본인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드물고 일부러 사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사물.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은 당연히 소개팅할 때 보지 않나? 맞아. 카톡 전화번호 받으면? 맞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미리 차단을 하죠. 미리 차단하고 근데 요즘에는 주선자들이 일부러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진을 맞아요. 보내주긴 하는. 근데 저는 사진을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 사진을. 왜냐면 워낙 뽀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만나요? 만날 때? 모델로 반송이를 들고 있어요. 아니 그 어차피 그 장소와 시간에 가면 뭐 전화 걸면은 뭐 이렇게 딱 있잖아요. 눈에 띄는 사람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유가 예전에 워낙 그 사진은 믿을 게 못 되더라고. 사진은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어차피 나가서 실망을 하든 아니면은 굉장히 좀 기대에 차 있건. 근데 나이가 그러네. 들면은
그렇게 모르는 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잘 모르는 게 낫구나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익명성에 확실하게 집에서 가서 만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기 썸 탈 거에서 썸 타는 그 여자 주인공은 이 상대방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그 과정을 즐긴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SNS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주변에서 오랫동안 봐오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인이었지. 근데 이 지인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상상력이 풍부한. 문득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런 뮤직비디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 뭐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썸이라는 게 들어가서 좀 특이한 거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저는 딱 생각나는 게 프로포즈인가? 그 강타 뮤직비디오 중에 되게 오래됐는데 이현희 씨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프로포즈 하기 직전에 남자가 이렇게 준비하는 뭐 똑같이 옷 이거 뭐 입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가기 전까지 마치 그녀와 배 가기 30m 전 약간 이런 것처럼 뮤직비디오 그런 뮤직비디오 되게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그걸 만나기 전 뭐 100m 전. 근데 그런 거랑 다르게 이 썸이라는 거 자체가 들어가서 약간 이 뮤직비디오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영어 제목은 그냥 썸이거든요. 한글 제목은 썸 탈 거였는데 아까도 이제 그 소유 정기고에 썸이 있으니까 난 영문으로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썸 이래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것처럼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유튜브는 좀 재미난 게 그 외국인 이 시청자의 반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재밌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 봤을 때 썸 탈까요도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거의 한 300만, 350만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영어 캡션이 들어갈 정도면 분명히 이 앨범 제작사나 그 기획사에서는 그 해외 팬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좀 재미난 게 한국의 팬들뿐만 아니라 뭐 영어권 팬들이든 아니면 동남아시아 팬들이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중국어로도 이렇게 달리고 일어도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댓글에 여기 한국 사람 모여라. 한국 사람들이랑 모이잖아요. 대대수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귀엽다. 이 뮤직비디오에서 제목만큼 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썸을 상징하는 게 그 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젤리가 담겨져 있는 상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인형. 뭐 무고 상자 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종이 상자? 그거는 되게 별로 저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젤리네, 샹젤 연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에 잘 인지가 안 됐어요. 저게 뭐 젤리인지 사탕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파스텔 톤의 그런 사탕이잖아요. 아까도 이제 계속 감수성 얘기하지만 정말 10대, 20대 예전 방송에서 텀블러 감성이라고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색조나 이런 영함도 굉장히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볼빨간 사춘기에 기대하는 곡이에요. 이 노래가 또 타이틀곡이잖아요. 이 지금 보면은 안재영 씨가 작사 내지는 작곡에 참여한 곡이 미니 앨범에도 3곡 정도가 되는데 아마 썸 탈 거야 블루 뭐 그다음에 뭐 나이 사춘기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이틀곡으로 내세우는 곡들은 굉장히 밝고 기에 어떻게 보면은 기에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메아리처럼 맴도는 곡들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사탕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가 그 썸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뭐 타로점도 그렇고 공룡 인형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그리고 사탕 뭐 좋아요 이런 포스트잇 아까도 이런 소재들이 이 세대의 감성을 좀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어색하지 않게 다 할 법한 것들. 요즘은 썸을 갖다가 그냥 페이스북 내지는 SNS로 타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해요. 저는
왜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썸 타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떤 포스트잇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관찰하고 좀 약간 피곤하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탕이 그 다음에 보면 뭐가 터지지 않나요? 터지는 거 네, 이렇게 그 폭죽. 폭죽이요? 이렇게 종이로 된 폭죽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 약간 그게 뭐 성공을 암시하는 뭐 그런 것처럼 저는 보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막 사랑 얘기, 사랑 발라드 막 이런 거 하면 버즈에 사랑은 가슴 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가슴 시킨다. 이거 분명히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데 썸 타는 거는 SNS로 훔쳐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이 시켜서도 하는 거지만 머리로 뭔가 이렇게 가슴이 시켜서 하는 거긴 하지만 머리로 뭔가 막 계획해야 되고 계속 막 살펴야 하고 그런 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아까 말한 종이로 된 깡통 인형처럼 생긴 이상한 그 젤리가 나오는 그 로봇의 이미지랑 되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선 심장이 딱 열리길래 저는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양철 나무꾼이 이렇게 심장이 없어가지고 홍갑을 이렇게 꼬매서 넣잖아요. 그게 우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양철의 이미지가 아니라 종이 이미지여가지고 또 허수아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허수아비는 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뇌와 가슴이 없는 그 두 캐릭터가 합쳐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썸이라는 뇌와 머리를 가슴을 함께 써야 하는 그 이미지가 합쳐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문득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로봇은 아니고 인형? 로봇 인형?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했던 엑소 파워 뮤직비디오가 생각이 나요. 그냥 약간 그 종이 소재 같은 것도 마치 만화에 있을 법한 나만 그런가? 약간 뭔가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떠오르지? 약간 정말 제가 너무 이 뮤직비디오를 요즘에 상징하는 것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화자가 여성 화자가 굉장히 표현도 서툴어서 이렇게 준비를 오래 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썸을 타고 싶어서 산다기보다는 자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무나 직접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은 도망갈까 봐. 왠지 다음 곡은 사랑에 빠진 곡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짝사랑하는 거 나왔고 이제 썸 타고 이제 사랑에 빠지고 이제 이별하고 생각하고 이제 아니면 결혼하고 근데 그런, 너무 뻔히 보이는데요. 왠지 그런 태클을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문득 세미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지영 씨의 그 연애사입니까? 예. 이게 보면은 작사 작곡을 본인이 했을 거예요. 그쵸? 예, 그 썸 탈 거야는 그 위키나 이런데 보면은 안지영 씨나 우진유 씨의 그 일종의 뭐 연애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 그대로 뭐 아직은 연애를 해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술도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안 믿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본인의 경험이 되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작사가 그런 것들이. 저는 사춘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춘기는 보통은 10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진짜 사춘기는 20대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때는 너무 우리나라가 입시 경쟁 이런 게 심하니까 그런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틈이 없는데 오히려 20살 때는 뒤늦게 그때 뭔가 약간 그런 게 많이 와서 저는 그때가 진짜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볼빨간 사춘기가 딱 그 세대를 대표하는 걸 보면서 되게 우리나라에 정말 로컬라이징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되게 지역적으로 특수한 어떤 그런 가수인 것 같아가지고 딱 정말 저는 이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진짜 나중에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대를 대표했던 가수 막 이런 거 하면 왠지 볼빨간 사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뮤직비디오를 그렇게 막 즐겨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약간 슬프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좀 더 빨리 경험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좀 뒤늦게 성인이 돼서 경험한다는 게
너무 좀 이렇게 균형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인생에서 꼭 겪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뭐 썸을 타거나 뭐 실연을 하거나. 그런데 그게 너무 늦게 오면 제 경험으로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나이 때 그걸 하고 있을 나이는 아닌데. 맞아. 다른 걸로 고민하고 있고 다른 걸로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시간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경험할 건 빨리 경험해야 되는데. 맞아. 썸 탈 거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약간 오케이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게 뭔가 세대 교체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어떤 가수가 오케이 사인을 보낸다는 건 그 가수가 이효리란 뜻이다. 근데 그 655에서 오케이 사인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기 치장하면서 오케이 사인 보내거든요. 그러네? 네. 그때는 뭐 난 나도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내가 썸 타기 위해서 오케이 사인을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세대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 세대들은 오케이 하면 벌빨간 사춘기 생겼겠지만 전 아직도 이효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그 오케이가 이행됐잖아요. 처음에는 안지영 씨가 오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타 치시는 우지훈 씨가 오케이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 보면 뭔가 사랑이 전파되는 듯한 느낌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 이렇게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한번 슬슬 해볼까 하는데 이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라는 뮤직비디오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두 분은 어떻게 정의할지 궁금하네요. 너무 어렵나? 다른 걸로 할까? 생각 안 한 거 제가 너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키워드 내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 영화를 정리하고 넘어가곤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좀 기억이 뭐 책이 된 영화도 잘 안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는 뭐로 할까? 저는 아까도 이제 맨 서두에 이 미니 앨범에서 좀 제가 색다르게 봤던 거는 나이 사춘기에게였거든요. 오히려 그 사춘기라는 게 지나고 나서 알지 않나요? 네, 썸이라는 것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사람과 굉장히 설레는 마음, 그런 경험을 정말 오래전에 좀 겪어보고 이게 다시 잘 안 오거든요. 그런 희노애락을 갖다가 다 알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설레기보다는 끝부터 이제 미리 시나리오를 저 마지막까지 쓰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이렇게 가고 이 정도에 이런 거 가고 이런 거 가고 이런 게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는 정말 이때 느낄 수 없는 느끼지 못하면 못하는 감정. 누구나 한 번쯤은 저런 파스텔 톤의 썸을 갖다가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곡이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썸에게 나의 썸에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름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가 아까도 막 계속 이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볼빨간 사춘기가 특히 또 안지영 씨의 이 뮤직비디오 이미지가 그냥 전 늘 생각하기로는 그냥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되게 그냥 캐릭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메이크업이라든지 조명, 세트, 뭐 음악 다 그런 이 시대에 그냥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모인 약간 미니룸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펜시점에 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펜시점. 약간 문구점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아까도 이제 카페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이제 세팅된 곳에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여성분들 특히 그런데 종종 가진 않나요? 약간 물론 이게 특성화된 이런 카페들 있잖아요. 가령 이제 친구들끼리 근데 남성들은 잘 그러진 않으니까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공간 뭐 인형의 집 같다는 느낌도 있고 두 분은 그렇게 각각 정의를 내리셨는데 저는 약간 볼빨간 사춘기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별로 그녀들에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담백하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이 보컬분이. 그래가지고 제 취향은 아니라서 많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약간 계속 이 뮤직비디오 보면 볼수록 이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한 세대의 감성을 이렇게 포착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 사람 다 능력자다. 대단한 걸.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썸 타는 계절, 봄도 아닌데 썸이라니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계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뮤직비디오도 분석하고 영화도 분석하니까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있으니 신청 댓글도 좋고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댓글 항상 저희 갈구하고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같이 저희와 얘기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정말 장르 불문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꼭 표현을 저희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 오케이, 보내드릴게요. 이 사춘기들처럼 꼭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 예부학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